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주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갑자 목욕정인 1. 갑자는 예순갑자의 첫 번째인 만큼 나서기를 좋아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며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아주 강합니다. 갑목일간들이 대체로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갑자일주가 유독 그런 경향이 강한 것은 예순갑자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조직의 장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타인과 마음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타고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조직 생활에 융화를 잘 못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자일주는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존심이 센데 그것은 예순갑자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고집은 때로는 장점이 되어서 고난과 역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힘이 있고 맨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강해 조직의 장이나 간부가 되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선두에 서서 가는 만큼 남들보다 비바람을 많이 맞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불굴의 의지도 강한 사람들이 갑자일주입니다. 갑자일주는 유독 장남, 장녀가 많고 장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장남, 장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자 목욕인성. 갑자는 일지에 자인성을 놓았습니다.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에 인성이 들어 어머니가 나의 남편이자 아내 자리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배우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어 모친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 오히려 모친의 사랑이 넘쳐 사사건건 모친이 관여하고 결혼 후에도 모친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격이 강해 독립적이고 터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마마보이가 많은 것도 일지에 인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라면 처궁에 어머니가 있으므로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아내와의 고부 갈등이 암시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편궁에 친정어머니가 들어와 있으니 결혼 후에도 친정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왕래가 잦아서 지나치게 되면 시댁과 친정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는 갑목의 12운성으로 목욕에 놓입니다. 일지에 목욕을 놓으면 미남, 미녀가 많은데 이것을 나체도화라고 합니다. 나체도화에는 갑자, 을사, 경호, 신의 일주 등 4일주가 해당됩니다. 일지에 도화를 깔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성의 인기가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로 정신이 있어 한 가지 일에 꽂히면 무섭게 파고들고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갈고 닦고 파고들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으며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디며 노력해 하루아침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지는 여자에게 자식과 자궁의 의미도 있습니다. 더구나 갑자는 자가 도화에 놓여 있어 이성으로 인한 구설을 타기 쉬워 스스로 처신을 잘해야 하며 만약 갑자 일주 자녀가 있다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 목욕 좌법 임자 제왕. 계자 걸록. 갑자는 일지 목욕이라 미남 미녀가 많으며 배우자 역시 그렇습니다. 자중 임계는 욕궁왕록으로 좌하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지만 인성이 혼잡하고 육궁에 들어 학교 공부보다는 취미 생활이나 좋아하는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특성이 있어 공부로 성공하기는 힘든 것이 일반적이나 전문 자격증을 따서 전문 분야의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임계는 로광으로 좌에 갑자 일주에 모치는 능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강한 분으로 결혼 후에도 가깝게 지내게 되며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부친의 영향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갑자 일주는 인성이 강하고 도화를 둔 일주라 공부를 시키면 얼마든지 상위권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서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갑자 일주는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이니 때를 놓치지 않고 어려선 학교 공부에 전념해야 하고 성인이 된 후 자격증 공부라도 하면 타고난 머리와 집념이 있어 노후에 자격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갑자는 수가 많고 강해 갑목이 부목이 되면 나무가 썩듯이 문란한 이성관계나 술에 빠지기 쉬워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는 사주입니다. 또 강한 인성으로 식상이 힘을 못 쓴다면 게을러지거나 그저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쉬우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위에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갑자 목욕 인종 병자태. 갑자 일주의 자는 인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재관비는 일지와 음양의 짝을 맞추어 인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상을 인종하면 병 또는 정이 되는데 자와 음양의 짝을 맞추면 병식신을 인종하게 됩니다. 즉 예순갑자의 병자는 있어도 정자는 없듯이 자와 짝이 되는 것은 정이 아니라 병이 되는 것이 이치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병식신이 인정되어 갑자일주는 식신이 태로 인종됩니다.
갑자 욕궁에 병자태로 욕궁태종했다고 합니다. 식신이 태지로 인종하여 갑자 일주는 표현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며 육체적인 활동이나 힘을 쓰는 일은 싫어하지만 강한 인성이 일간을 조력해 건강하고 매우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는 푹 빠지지만 싫어하는 것은 금방 실증을 내는 성향이 있는데 모두 욕과 태의 영향 때문입니다. 갑자 일주 여자는 식상이 욕궁태로 들어 잘생기고 똑똑한 자녀를 두지만 유산이나 낙태를 할 수 있고 자녀가 일찍 독립을 하거나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자녀가 멀리 진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운성의 태는 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태는 말 그대로 잉태이기 때문에 임신, 섹스, 시작, 창조의 의미가 있고 또한 태는 변태의 의미도 있어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작력, 중독, 변화 등을 나타냅니다. 식상이 태로 인종되어 여자는 자식으로 인한 상처나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자식과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면 남편이 자식과 소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상은 말과 행동이니 화를 잘 내거나 감정의 변화가 잦고 돌아서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려 좋게 말하면 뒤끝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구설 시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식상이 욕궁태종이라 갑자 일주들은 예술계통이나 창작력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장에서도 기획, 연구,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식상이 태에 놓이고 인성은 태왕에서 식상이 더욱 힘을 못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활동성이 떨어져 게으르거나 노력 없이 그저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 단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갑자 일주가 사주의 식상이 미약하다면 적당히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 하며 늘 베풀고 살아야 본인의 일도 잘 되고 수명도 연장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갑자, 목욕, 인종, 무자태. 갑자 일주의 재성무토는 식상과 마찬가지로 욕궁에 태종하게 됩니다. 식신과 재성이 욕궁태에 놓여 유흥을 즐기고 음악, 미술 같은 예술이나 스포츠를 좋아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들며 동화 속에 나오는 이상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심하다 보니 젊은 시절을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 일주는 식재의 욕궁태종으로 꿈과 이상을 쫓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갑자 일주라면 부모가 사춘기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데 식재가 욕궁태종이라 남녀 모두 일찍 이성에 눈을 뜨기 쉬우므로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이성 문제로 구설이나 사건에 휘말려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재성은 아내가 되니 똑똑하고 예쁜 아내를 맞이하지만 재성이 태로 들어 결혼 생활의 위기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말 부부를 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액땜이 되고 결혼 생활에 있어 성적 취향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갑자 일주 남성은 바람둥이가 많은데 도화에다 재성이 태로 들어 성적으로 왕성의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갑자 일주는 사업이나 장사보다는 직장 생활이 더 잘 맞습니다. 식재가 태로 놓여 사업을 하면 꾸준히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자주 업을 바꾸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 아이디어를 잘 내고 계획도 잘 짜고 시작도 잘하지만 태지에 놓여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부족하여 유시무종이 되기 쉬우니 갑자 일주가 무슨 일을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재성이 태에 놓이면 부자가 많은데 반대로 궁핍한 사람도 많아 경제적으로 모아니면 도가 됩니다. 태는 생의 의미를 포함하니 재물이 생겨난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절의 의미까지 함께 있어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하기에 갑자 일주는 재물을 만들고 돈을 버는 능력은 있지만 반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해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거나 새는 돈이 많아 재물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특히 갑자 일주 남자는 돈 관리를 못하면 궁핍하게 살게 되므로 아내에게 관리를 맡기거나 저축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갑자 일주는 남녀 모두 부친과는 인연이 박해 일찍 헤어지거나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부모님이 두 분 사이가 화목하다면 부친과도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게 되며 나중에 유산도 물려받게 됩니다. 갑자, 목욕, 인종, 경자사. 갑자 일주는 경금 편관이 사지로 인종되어 욕궁사종으로 놓이게 됩니다. 관이 사에 놓여 갑자 일주는 땀 흘리며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 더 잘 맞습니다. 12운성의 목욕은 도화의 의미도 있지만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관이 욕궁의 사로 놓인 갑자 일주는 직장에서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 인내하고 꾸준히 맡은 바 일을 하다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욕과 사의 조합은 생사와 관련된 일이 많아서
갑자일주는 생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관은 여성에게는 남편이 되므로 남편이 육궁의 사로 놓였다는 것은 사별이나 이별이 암시된 것이라 갑자일주는 남녀 모두 배우자와의 불리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업이 생사와 관련된 직업, 즉 의학계통이나 종교, 활인, 군, 검경 쪽에 종사한다면 업상대체되어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말 부부를 하거나 이웃남이나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남편이 아플 수 있으니 보험은 필수이고, 만약 남편이 잔병 치레를 자주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이 미미한 경우라면 별 탈 없이 해로할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 여성이 배우자의 불리함을 개운하는 쉬운 방법은 욕사의 물상을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욕사의 물상이란 종교와 병원이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위에 종교적인 베품과 나눔을 해야 좋습니다. 만약 종교가 없다면 바람도 쐴 겸 가까운 사찰에 자주 들러서 삼배를 하거나 성당에 가서 성체조배를 하는 등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한의원에서 침이나 부항을 뜨는 것도 좋으며, 굳이 아픈 곳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여 미리 피를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개운법입니다. 남자는 똑똑한 자녀를 두지만 자녀가 사에 놓여 있어 아프거나 유산, 낙태한 자녀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갑자목욕. 인종. 갑자목욕. 갑자는 비견 갑이나와 똑같은 욕으로 놓입니다. 욕궁욕으로 놓이니 갑자일주의 형제는 나와 맞먹는 형제가 됩니다. 나처럼 고집 세고 자존심이 센 형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갑자일주는 비견이 욕궁욕종이라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지만 의외로 마음이 여리고 약하며 아기 같은 순수함이 있고 일찍이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갑자는 수레가 공망이라 영감이 발달하고 꿈을 잘 꾸며 꿈이 잘 맞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자는 일간이 무엇이든 자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자가 형충을 받으면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생기거나 자는 욕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물상으로 갑자는 갑목이 호수에 잠겨있는 형상으로 수국을 이루면 갑목이 썩기 쉽습니다. 이때는 인목으로 수기를 빼주거나 무토로 수기를 막아주거나 병화로 말려주어야 합니다. 갑은 우레이고 자는 묵지로 검은 연못이니 산속 깊은 연못에 천둥번개가 치는 형상이 갑자입니다. 산속 작은 연못은 용이 사는 곳이고 천둥번개가 칠 때 용이 승천한다고 했으니 갑자는 승천하는 용이 됩니다. 용은 작은 물고기에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용이 되어 승천하듯이 갑자일주 역시 참고 인내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마침내 용이 승천하듯이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못에 천둥이 내리치는 것은 남녀가 애정을 나누는 모습도 되어 갑자일주는 잘못하면 음란하고 주색잡기에 빠지기 쉬우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일주입니다. 자 묵지를 놓은 일주는 검은 연못이라 속이 깊으며 남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는 예순갑자의 맨 앞에 서서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그만큼 풍파를 많이 맞게 되어 삶의 고난이 따르지만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맡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는 당사주에서 귀성으로 일지에 자를 놓은 사람은 귀함이 있어 기품이 있고 귀부인이나 신사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